TV 고발 프로그램 딱 한 번 나갔을 뿐인데 전국에서 줄지어 폐업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가게 하나 차리는데 5천만 원, 이거 대박 났어요 라는 말에 지인 돈까지 끌어다 서너 개를 동시에 열었던 사장님들은요, 단 한 달 만에 2억 3억 원을 그대로 날렸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퇴직금은 내 노후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의 화려한 잔치상이 됐습니다. 바로 대왕 카스테라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탕후루, 벌집 아이스크림, 주시, 무인 아이스크림까지 소위 대박 아이템이라 불렸던 것들이 전부 똑같은 수순을 밟았거든요. 더 무서운 건 이 5개가 망한 이유가 전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건 방송 한 방에 무너졌고, 어떤 건 태어날 때부터 끝날 운명이었고, 어떤 건 쉽게 번다는 환상이 만들어낸 함정이었어요. 지금부터 이 5가지 몰락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인생을 바꿀 억 단위의 수업료를 아끼게 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분석하는 대본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흔히 봤던 길거리에 줄 서는 맛집들이 왜 1년도 안 돼서 임대문이 붙은 폐허로 변하는지, 그 잔혹한 생태계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15년 경력의 전략가 시선으로 본사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망하는 이유를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사장님, 이거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내가 내 이름 걸고 보증해요. 지금 안 들어가면 자리 다 뺏깁니다. 2016년 가을 퇴직금을 쥐고 고민하던 50대 가장 김씨는 이 한마디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대출까지 포함해 1억 5천만 원, 번듯한 대왕 카스테라 매장 2곳을 동시에 오픈했죠. 처음 2달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 9시부터 손님들이 골목 끝까지 줄을 섰고 오븐에서 갓 나온 거대한 빵이 잘릴 때마다 돈 세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2017년 3월 10일 저녁, TV를 보던 김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먹거리 엑스파일이라는 프로그램이 대왕 카스테라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거든요. 버터 대신 식용유를 들이붓는다. 어제 남은 계란을 쓴다는 자극적인 자막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김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매장으로 출근한 김씨 앞에 펼쳐진 건 평소처럼 긴 줄이 아니라 차가운 냉기와 지나가는 행인들의 멸시 섞인 시선뿐이었습니다. 어제까지 맛집 사장님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사기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운이 없었던 한 사장님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창업시장을 휩쓸고 지나간 잔혹사의 시작일 뿐이죠. 대왕 카스테라부터 탕후루, 그리고 최근의 무인 점포까지. 우리는 왜 똑같은 함정에 반복해서 빠지는 걸까요? 왜 누군가는 줄을 서서 빵을 사고 누군가는 그 뒤에서 인생을 거는 도박을 하는 걸까요? 오늘 이 영상은 1시간이 넘는 긴 여정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향후 10년 경제적 생존 확률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대한민국 창업시장의 민낯, 본사들이 절대 알려주지 않는 폐업의 알고리즘을 지금부터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대왕 카스테라 이야기로 다시 들어가 보죠. 당시 방송의 핵심 타격은 식용유였습니다. 방송사는 엄청난 양의 식용유를 반죽에 섞는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시청자들은 경악했죠. 우리가 기름 덩어리를 먹었단 말이야? 라면서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제과 업계의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빵에 식용유 넣는 게 잘못인가요? 그들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버터보다 식용유가 들어갔을 때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식감을 내는 레시피가 수두룩합니다. 쉬폰 케이크, 대만식 카스테라 모두 원래 그렇게 만듭니다. 식용유는 죄가 없었습니다. 진짜 죄는 본사의 거짓말에 있었죠. 본사들은 홍보 전단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화학 첨가물 제로, 100% 천연 버터와 신선한 계란으로만 만듭니다. 소비자들은 그 정직함에 반해 줄을 섰던 겁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식용유통이 나오니 사람들은 건강이 나빠질까봐 화가 난 게 아니라 내가 속았다는 사실에 분노한 겁니다. 이 분노의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방송 일주일 만에 전국 매장 매출은 90%가 빠졌습니다. 임대료는 그대로인데 매출은 0원인 상황. 사장님들은 하루에 수백만 원씩 적자를 보며 결국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왕 카스테라가 언론에 의해 학살당하기 2년 전 똑같은 전조 증상이 있었습니다. 바로 벌집 아이스크림이죠. 한 컵에 5,000원. 당시 국밥 한 그릇 가격이었습니다. 우유 아이스크림 위에 실제 벌집 조각을 올려주는 이 비주얼은 SNS의 시초격인 카카오 스토리를 도배했습니다.
강남역 일대에는 이 벌집 아이스크림 브랜드만 10개가 넘게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먹거리 엑스파일이 등판합니다. 이번엔 파라핀이었죠. 벌집의 딱딱한 부분이 천연 밀랍이 아니라 석유에서 추출한 파라핀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 파라핀이 뭡니까? 양초 만드는 재료죠. 방송 직후 사람들은 내가 양초를 씹어 먹었네라며 경멸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양봉 과정에서 소초를 사용하는데 그 성분이 파라핀인 경우가 있었고 식약처에서도 먹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고 공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게임은 끝난 뒤였습니다. 한 사장님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방송 나간 다음 날 아이스크림 기계를 켜는 게 무서웠습니다. 손님이 오면 나를 죄인 보듯 쳐다보는데 그 시선을 견딜 수가 없어서 폐업했습니다. 자, 여기서 소름 돋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대왕 카스테라와 벌집 아이스크림, 둘 다 건강하고 정직한 프리미엄이라는 프레임으로 장사를 시작했다가 그 프레임이 깨지는 순간 단 한 번의 기회도 없이 몰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가 망했을 것 같은 이 시장에서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설마요? 싶으시죠? 대왕 카스테라로 검색해보세요. 지금도 성급 중인 곳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언론의 단두대를 피해갔을까요? 생존자들의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니었습니다. 본사의 획일적인 레시피와 거짓 마케팅을 거부하고 자신만의 정직한 재료를 썼습니다. 식용유를 쓰면 쓴다고 고지했고 대신 신선한 계란 함량을 높여 맛으로 승부했습니다. 방송 여파로 옆집 프랜차이즈가 문을 닫을 때 이들은 오히려 우리는 방송에 나온 그곳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며 단골을 확보했습니다. 결국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본사가 짜놓은 마케팅 프레임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지 마라. 내 매장의 운명을 방송 한 프로, 본사의 광고 문구 하나에 맡기는 순간 여러분은 사업가가 아니라 도박꾼이 되는 겁니다. 대왕 카스테라가 언론에 의해 타살당했다면 2023년 대한민국을 휩쓴 탕후루는 사실상 자살에 가까운 몰락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탕후루 열풍이 불 때 기억나시나요? 학교 앞 번화가, 심지어 주택가 골목까지 온통 알록달록한 과일꼬치 가게들이었습니다. 당시 창업 커뮤니티에는 이런 글들이 도배됐습니다. 우리 동네 탕후루집 하루에 200만 원씩 판다네요. 마진율이 70%라는데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요? 본사들의 영업은 더 공격적이었습니다. 기술 필요 없습니다. 과일 씻어서 설탕물 묻히면 끝이에요. 초등학생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대목에서 소름이 돋아야 합니다.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일 당장 내 옆집에 경쟁자가 생겨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죠. 서울의 한 대학가에서 탕후루 매장을 연 30대 청년 창업자 최 씨. 오픈 첫 달에는 정말 자고 일어나면 통장에 돈이 쌓였습니다. 아, 이게 인생 역전이구나 싶었죠. 그런데 딱 45일 만에 바로 옆 건물에 다른 브랜드 탕후루 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름 뒤 맞은편 편의점에서 탕후루를 팔기 시작하더니 일주일 뒤에는 원래 있던 카페에서도 사이드 메뉴로 탕후루를 내놓더군요. 최 씨의 매출은 수직 낙하했습니다. 하루 150만 원이던 매출이 30만 원으로 줄어드는 데는 한 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탕후루만의 잔인한 특징이 나옵니다. 탕후루는 재구매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이벤트성 간식이라는 점입니다. 한번 먹어보고 아 달다 사진 찍었으니 됐어 하고 끝나는 손님이 80% 이상이었죠. 새로운 손님이 계속 유입되어야 하는데 이미 시장은 포화 상태고 유행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탕후루와 비슷한 궤적을 그리며 무너진 아이템이 또 있죠. 바로 저가 생과일 주스의 대명사 주씨입니다. 2015년 주씨가 등장했을 때 그야말로 혁명이었습니다. 커피는 몸에 나쁘지만 주스는 건강하다는 논리로 직장인과 학생들의 지갑을 열었죠. 1,50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은 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비즈니스의 본질인 습관성 소비를 체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커피 드셨나요? 아마 많은 분이 그렇다고 답하실 겁니다. 그럼 오늘 생과일 주스 드셨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커피는 현대인에게 중독이자 일상입니다. 하지만 주스는 어쩌다 한번 먹는 특식이죠. 게다가 주스는 계절 장사의 끝판왕입니다. 여름 3개월 동안 번 돈으로 남은 9개월의 임대료와 인건비를 버텨야 하는 구조예요. 겨울에 딸기 주스 한 잔 팔아서 가스비도 안 나오는 현실. 여기에 유통기한 지난 과일 사용 논란까지 터지면서
신뢰도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반면 같은 저가 전략을 쓴 메가커피는 왜 살아남았을까요? 커피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매일 찾는 생존 아이템이기 때문입니다. 본사에서 말하는 마진 70%라는 숫자,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3,000원짜리 탕후루 하나 팔면 과일값이랑 설탕값 빼고 2,000원 남는다는 계산이죠. 그런데 여기에 숨겨진 숫자들이 있습니다. 임대료, 전기세, 인건비, 그리고 결정적으로 폐기율입니다. 과일은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오늘 안 팔리면 내일은 쓰레기통행이죠. 탕후루 사장님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가 오거나 손님이 안 오는 날에는 하루 매출보다 버리는 과일값이 더 많이 나가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결국 겉으로는 남는 것 같아도 월말에 정산해보면 내가 왜 이 고생을 했나 싶은 금액만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탕후루나 주씨는 사장님이 매장에 나와서 일이라도 했죠. 최근에는 매장에 안 나와도 돈이 들어온다는 감언이설로 수많은 자영업자를 파멸로 몰아넣는 아이템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무인 점포입니다. 사장님은 집에서 쉬세요. 돈은 기계가 벌어줍니다. 이 말이 왜 1세기판 최대의 사기극이 되었는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처참한 영수증을 공개하겠습니다. 최근 3년 대한민국 골목마다 들어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인 아이스크림 할인점입니다. 은퇴하신 어르신들, 부업을 찾는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했죠.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람 안 써도 되니까 편하겠다. 하지만 여러분, 실제 무인 점포 사장님들의 하루를 들여다본 적 있나요? 새벽 2시에 홈캠 알람이 울립니다. 취객이 들어와 키오스크에 카드를 억지로 집어넣고 있거든요. 경찰에 신고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매장으로 달려갑니다. 아침엔 초등학생들이 계산 안 하고 나간 아이스크림 껍질을 치우느라 1시간을 보냅니다. 이게 과연 무노동인가요? 이건 24시간 상시 대기 5분 대기조나 다름없습니다. 더욱 잔인한 건 전기세라는 이름의 킬러입니다. 아이스크림 가게는 24시간 내내 냉동고 20대에서 30대를 풀가동해야 합니다. 2022년 이후 전기 요금이 미친 듯이 올랐죠. 한 사장님의 실제 영수증을 보니 한 달에 아이스크림 1,000만원어치를 팔았는데 전기세만 150만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월세 150만원, 재료비 700만원을 빼면 사장님이 가져가는 돈은 0원입니다.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인 달도 많습니다. 키오스크 리스비, 인터넷비, 청소용품비를 생각하면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훨씬 이득인 셈이죠. 본사에서는 월 순수익 300 가능이라고 했지만 그건 전기세 폭등 전과 경쟁업체가 없을 때의 아주 희망적인 가설일 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무인 창업자들이 절대 생각 안 하는 단어, 바로 감가상각입니다. 지금 돌아가고 있는 저 냉동고들 평생 갈 것 같죠? 보통 5년에서 7년이면 수명이 다합니다. 매달 100만원 남는 걸 그래도 용돈 벌이는 되뇌라며 생활비로 썼다간 5년 뒤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기계 수십 대를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다시 수천만 원이 들거든요. 결국 5년 동안 사장님은 내 기계가 닳아 없어지는 비용을 내 월급으로 착각하며 무상노동을 한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인 점포의 가장 무서운 함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망한 이야기만 하니 좀 답답하시죠? 그럼 이제 반대로 탕후루는 망했는데 왜 마라탕은 살아남았는지를 분석해 봅시다. 2010년대 후반 대림동 골목에서 시작된 마라탕은 이제 대한민국 교웅 20세대의 제2의 떡볶이가 됐습니다. 2024년 현재 마라탕 시장 규모는 2천억 원을 돌파했고 매년 20% 이상 성장 중입니다.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 능동적 커스터마이징입니다. 탕후루나 대왕 카스테라는 본사가 주는 대로 받아먹는 수동적 소비입니다. 하지만 마라탕은 소비자가 직접 집게를 들고 재료를 고릅니다. 난 분모자 많이, 옥수수면 조금, 소고기 추가. 이 과정에서 소비자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음식을 설계하는 주체가 됩니다. 이 고르는 재미가 중독성을 만들고 재방문율을 폭발시킨 거죠. 두 번째 비결은 철저한 현지화입니다. 원래 중국 본토의 마라탕은 국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자극적이고 기름진 고추기름 덩어리니까요. 하지만 한국에 생존한 마라탕 브랜드들은 국물에 사골 육수를 섞었습니다. 한국인의 국물 문화를 건드린 거죠. 여기에 0단계부터 4단계까지의 매운맛 조절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매운 걸 못 먹는 초등학생부터 자극적인 맛을 원하는 직장인까지 타겟층을 전 연령대로 확장한 겁니다. 유행 아이템이 일상식으로 변모하는 가장 교과서적인 사례가 바로 마라탕입니다. 이제 저가 커피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죠.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요즘 한 블록에 하나씩 있습니다. 점주들이 돈을 못 번다는 소문도 무성한데 왜 계속 생길까요? 바로 습관성 소비의 위력 때문입니다. 커피 비즈니스의 핵심은 맛이 아니라 접근성과 중독입니다. 아침 8시 출근길에 1,500원짜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사는 행위는 이제 한국인에게 종교적 의식이나 다름없습니다. 주스는 컨디션이 좋을 때만 마시지만 커피는 컨디션이 최악일 때 마십니다. 즉, 불황일수록 더 잘 팔리는 구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저가 커피는 박리담에 극한을 달리지만 회전율과 재구매 주기가 압도적으로 짧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셨던 결론입니다. 수많은 창업 잔혹사를 지켜본 전략가로서 저는 여러분이 딱 3가지만 스스로에게 묻고 답할 수 있다면 창업해도 좋다고 말합니다. 첫째, 이 아이템은 사계절 내내 고객의 지갑을 열게 하는가? 여름에 대박나고 겨울에 월세 걱정하는 아이템은 사업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둘째 필터, 중독성 있는 습관인가? 한번 먹고 사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끝나는 아이템인가요? 셋째 필터, 진입 장벽이 나를 보호하는가? 남들이 따라하기 힘든 레시피, 입지 혹은 압도적인 서비스 노하우가 없다면 여러분은 가격 경쟁의 늪에서 피를 흘리게 될 겁니다. 오늘 영상 초반에 제가 드린 말씀 기억하시나요? 대왕 카스테라 앞에 섰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누군가는 빵을 맛보러 줄을 섰고 누군가는 인생을 걸려고 줄을 섰습니다. 여러분, 공급자가 줄을 서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끝난 겁니다. 가장 안전한 창업은 모두가 외면할 때 내실을 다지는 것이고 가장 위험한 창업은 모두가 돈 된다고 외칠 때 뛰어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1억 원 혹은 그 이상의 가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의 땀과 눈물의 결정체입니다. 그 귀한 자산이 남의 잔치상이 되게 내버려 두지 마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창업을 고민하는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번 더 날카로운 분석을 가져오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채널명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